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자, 145페이지 거래처별 초기 2월 여러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석하신 분을 위해서 오늘 거는 녹화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도전 스마트 A를 가지고 실무를 시작했는데요. 기초정보관리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게 남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장부를 보시게 되면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가 있어요. 거래처 원장이 무엇이냐? 우리가 계정별 원장은 이 계정 과목별 원장을 말하니까 우리가 여기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전기 2월이 없죠. 자, 재무상태표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데이터를 쫙 입력을 했습니다. 그때 현금도 입력하고 당좌예금도 입력하고 보통예금도 입력하고 외상매입금도 입력하고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을 모두 입력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정별 원장에 가게 되면은요, 거기 전기 2월이라고 거기에 다 이미 2월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계정별 원장에 가가지고 1월 1일부터 계정 과목을 108번으로 108번 굉장히 유명한 계정 과목인데요. 외상 매출금입니다. 108번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장부에 왔어요. 여기 보니까 적용해가지고 전기 2월 차변에 820만원, 잔액이 82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전기 2월 820만원은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입력한 외상매출금이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그런데 이 외상매출금이라 하는 것은 이 820만원이 어느 거래처인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알기 위한 보조장부가 거래처 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거래처 원장에 가가지고 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해서 계정과목은 역시 108번 외상매출금 엔터 계속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경고 메시지가 하나 나왔어요. 안내 조회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정별 원장에는 외상매출금이 존재가 되어 있죠. 데이터가 있는데 거래처 원장에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래처가 어느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인가는 이 지금 우리 장부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거래처 초기 2월이라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책에 있는 거래처 초기 2월은 어떻게 책에서 설명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 채무. 네, 채권 하면 자산이죠.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외상 매출금. 채무 하면은 우리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부채. 대표적인 게 외상 매입금. 그래서 채권이나 채무 등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한 계정 과목에 대해 각 거래처별 전기 2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입력하는 것으로 입력 후 거래처 원장을 열면 전기 2월로 표시가 됩니다. 네, 거래처별로 전기 2월을 우리가 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전기 2월, 차기 2월은 공부했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할 때는 해당 계정의 잔액을 12월 31일자로 차기 2월이라고 기록하고 다음 연도 장부에는 전기 2월이라고 반대편에 기입했죠. 네, 그것이 여기 전산 회계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표에 전기말 작성한 그 재무상태표를 앞 시간에 우리가 입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정별 원장에는 다 전기 2월로 넘어왔습니다. 23년도 장부에. 그러나 거래처 원장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공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것이다. 입력 후 거래처 원장을 열면 전기이월이라고 거래처별로 표시가 되어 있다. 거래처 등록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자료가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 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자산부채 자본 이미 입력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 시간에서 우리가 거래처 등록을 다 해놨습니다. 거래처 등록과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거래처 초기 이월은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수행과제를 보시게 되면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채권, 채무, 그 다음에 예금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는 예금입니다. 예금은 왜 거래처 관리가 필요하느냐? 예금 당연히 필요하죠.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은 그 예금이 어느 은행의 예금인가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채권입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 부분이 채권이죠. 채권. 그 다음에 그 밑에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 이 부분은 채무입니다. 채무. 그래서 예금, 채권, 채무 이것은 거래처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걸 알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초기이월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메뉴에 들어가시느냐? 네, 기초정보관리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래처별 초기이월을 딱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이월 창이 이렇게 나타나죠. 네, 나타나면은 이제 여기 계정과목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된 값을 여기다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하기 위해서 기능모음. 자, 기능모음 클릭해 보세요. 기능모음 클릭해 보시면 거기에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에 있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기를 실행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이제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앞 시간에서 입력했던 자산과 부채, 자본까지 다 불러냈네요. 네. 우리가 자본은 거래처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자산, 부채, 자본 하여튼 재무상태표에 입력한 것이 전부 불러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채권, 채무, 그 다음에 예금만 우리가 거래처 관리를 해줄 거예요. 자, 교재에 준비되어 있는 그 표대로 우리가 거래처 관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145페이지 보고 있는 거죠. 자, 당좌예금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여기 당좌예금을 먼저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오른쪽에 이제 거래처별 금액을 입력하면요. 요 3,950만 원이 거래처별 합계가 여기에 표시가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당좌예금 클릭한 다음에 코드란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야 거래처 코드 도움말이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요. 네, 잠깐 끊어졌는데 거래처별 초기이월에서 이제 기능 모음에서 이제 다 불러왔습니다. 불러오기에서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좌예금부터 할 텐데요. 우리가 거래처를 추가하려면 이 코드란을 더블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해요. 국민은행이죠. 그러면 전체 여기서 국민하고 엔터 치시면 국민은행 당좌라고 보입니다. 커서가 거기 있을 때는 그냥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래처가 입력이 됐죠. 코드와 함께. 여기다가 금액을 입력해 주십니다. 38950 그리고 플러스키 한번 치시면 간단하죠. 그리고 엔터 한번 쳐보실래요? 그렇게 되면은 밑에 여기 차액하면서 0 나오게 되고요. 여기 거래처 합계 금액하고 재무상태표의 금액이 이렇게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거래처 초기이월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통예금도 하겠습니다. 보통예금을 클릭하시고 코드란을 또 더블 클릭합니다.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은행입니다. 그러면 신한하고 엔터 칩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보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엔터 치면 되죠. 그리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41626 플러스
하고 엔터 치죠. 그러면 밑에 차액이 0 나오죠. 이렇게 0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분 재무상태표 숫자와 거래처 합계 금액이 이렇게 일치하게 됩니다. 네, 보통예금도 입력하게 되면 여기 차액이 0 나오고요. 여기 재무상태표 금액과 거래처 합계 금액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표에 있는 대로 외상매출금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을 하려면 외상매출금 개념 과목을 먼저 선택해 줘야 돼요. 선택한 다음에 코드란을 또 다시 더블 클릭해 줍니다. 여기 코드 말이죠. 자, 코디나라 메뉴에 있네요. 검색할 필요도 없겠네요. 늘 메뉴에 보이니까 확인. 자, 거래처 코디나라 확인하시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4700 플러스 엔터. 그럼 두 번째 줄로 내려왔죠? 데일리 룩이죠. 여기 다시 또 더블 클릭해서 네, 데일리 룩 그 두 번째 보이네요. 검색 안 해도 됩니다. 클릭하고 확인. 데일리 룩에는 350만원. 이렇게 엔터 치고 나면은요, 밑에 합계 0 나와야 되고, 재무상태표 금액과 거래처 합계 금액 이렇게 일치가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 0이 나오는 거예요. 일치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한 합계와 재무상태표 금액이 일치하다. 이런. 자, 이제 세 번째 받으름은 조금 특이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받으름을 딱 선택하게 되면은요, 조금 전에 외상매출금이나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과 다르게 오른쪽이 깜깜해요. 예. 활성화 안 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런 것을 우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비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은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는 거래처하고 금액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어음이라는 것은 거래처 금액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어음이 지급은행이 어디인지, 만기 날짜는 며칠인지, 이런 어음 번호는 또 어떤 어음 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자세히 기록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으로는 부족해요. 이 세 개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새 창을 열어야 됩니다. 새로운 창을 열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른쪽이 막혀있는 개념 과목에서는요, 이 개념 과목을 더블 클릭 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 그러면 새 창이 하나 열립니다. 네. 네. 딱 열렸는데, 이제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새 창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쫙 입력하고 나서 차액을 여기가 0이 나오는가를 확인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걸 닫아주시면 아까 그 화면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코드는 뭐겠어요? 거래처 코드겠죠. 그래서 코드를 역시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가지고 받으러온 거래처는 멋쟁이라고 했어요. 뭐 검색 안 해도 되겠네요. 여기 세 번째 보이니까. 네, 멋쟁이하고 확인. 자, 만기 날짜는 거기 비고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음의 만기 날짜는 2023-0620이다. 2023-0620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다음 셀로 넘어갑니다. 다음 셀로 넘어갔죠? 어음 번호 셀이 왔어요. 거기 어음 번호가 굉장히 깁니다. 네, 앞에 세 자만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004. 이 세 글자, 세 숫자는 은행 코드입니다. 은행 코드. 그 다음에 네 자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2022. 네, 2022 연도입니다. 연도. 네. 그 다음에 12, 12. 12월입니다. 월. 12월. 그 다음에 20일입니다. 1. 그러면은 8자리가 뭐예요? 연, 월, 일. 네. 그래서 이 어음 번호를 보면요, 숫자가 굉장히 긴데 앞에 세 자리는 은행 코드, 그 다음에 8자리 숫자는 연, 월, 일, 즉 날짜예요. 그 다음에 뒤에 9자리가 있어요. 이제 남아있는 자리가 9자리인데 1년 번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1년 번호 숫자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좀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입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요. 자, 1, 2, 3, 4, 5, 6, 7, 8, 9.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금액 셀로 넘어가죠. 네, 금액은 거기 금액란에 있습니다. 2400 플러스. 그리고 엔터하면 커서가
상세 등록 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수취급은 자수냐 타수냐. 자수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멋쟁이가 발행한 것이 자수이고요. 타수하면은 멋쟁이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우리한테 해서 양도했다. 그렇다면 타수가 됩니다. 우리는 멋쟁이가 발행한 어음이니까 자수. 거기 수취급은 자수라고 비고에 나와 있습니다. 자수라고 하면 여기 발행인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 멋쟁이가 딱 들어갑니다. 자, 자수 안 들어가네요. 네, 입력해 줘야 되겠네요. 자, 물음표 단추 눌러서 다시 멋쟁이 클릭하고 확인해서 검색해서 해도 좋고요. 발행인에 멋쟁이를 넣어줘야죠. 네, 배서인은 없습니다. 멋쟁이가 발행한 겁니다. 자, 4번의 발행일자 거기 비고에 있습니다. 이 어음을 발행한 날짜 아까 어음 번호에도 있었어요. 예, 발행한 날짜는 2022년 2022 12월 20일 1220. 자, 여러분이 회계 프로그램에서요 날짜를 입력할 때는요 연도는 4자리, 월은 2자리, 일도 2자리. 그래서 2월이다 하더라도 02, 날짜가 3일이다 해도 03 이렇게 입력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냥 3 하면은 뒤에 커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칸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회계 프로그램에서 이 도전 프로그램을 쓰시는 동안에 날짜를 입력한다 그러면 4자리, 2자리, 2자리 이렇게 꽉꽉 채워서 입력하죠. 자, 거래일자도 똑같습니다. 2022, 1220. 자, 어음의 종류는 무슨 어음이냐 비고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이 어음의 종류를 전자이냐 아니면 약속어음이냐 이 판단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요. 어음번호가 이렇게 숫자로만 되어 있는 어음번호는 다 전자음이에요. 네, 숫자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어음 모두 전자어음입니다. 제가 약속이라고 선택을 했더니 어음번호 13자리 이상일 경우에는 어음 종류는 기타이거나 전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예 약속어음 선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전자어음 번호는 모두 숫자로 되어 있고요. 3자리, 8자리, 9자리니까 이게 몇 자리인가요? 11자리. 20자리네요. 20자리. 20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자로. 네. 전자어음이라는 것은 종이어음이 아니고 이메일로 주고받는 어음을 전자어음이라고 합니다. 자, 지급기관은 이제 은행을 여기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거래처 등록하면서 은행 등록했었죠? 그 은행 등록한 자료를 이럴 때 사용합니다. 네, 지급기관의 F2나 요 물음표 단추를 눌러보시면 예, 은행 등록했던 화면 기억날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100번의 국민은행, 200번의 신한은행. 예, 그래서 이 어음은 국민은행 용산지점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번에 있는 국민은행 확인,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용산이라고 지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지점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다음 줄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어음이 만약에 2장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줄에 또 입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지금 받은 어음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끝. 자, 밑에 차액이 0 나와 있습니다. 네, 0 나와 있으므로 이제 닫으시는데 요 닫기 단추를 누르셔도 되고 우리 키보드에 ESC 요게 또 닫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닫기 탭에 닫기 단추를 클릭하시거나 ESC를 누르면 그 전 단계로 돌아가 가지고 아까 오른쪽이 막혀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이렇게 멋쟁이 한 건에 240만원 입력이 되어 있고 재무상태표 금액과 거래처 합계 금액이 여기에서도 일치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 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여러분 145페이지 표에 있는 외상매입금입니다. 자, 오른쪽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코드란을 더블 클릭을 해서 멋쟁이 네, 세 번째 있는 거래처입니다. 확인 금액은 4662 플러스
엔터 또 치시고 하나 더 있죠? 신사숙녀 더블 클릭합니다. 네. 네 번째 있는 거래처입니다. 신사숙녀 4천만원 4천만원은요 40 하시고 플러스를 두 번 치면 되죠. 네, 4천만원 그리고 엔터 치면 되죠. 자, 차액 0 나왔습니다. 네, 일치하죠. 자, 마지막으로 미지급금 하겠습니다. 미지급금, 네, 외상매입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드난을 더블 클릭을 해서 믿음자동차, 네, 여기 중간쯤에 보이죠? 확인하시고 금액은 3천만원 어떻게 입력합니까? 30 하고 플러스 두 번 하고 엔터. 그 다음에 현웅컵나라, 예, 코드난을 더블 클릭하거나 F2를 누르면 되죠. 믿음자동차 밑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확인. 금액은 2천만원이죠. 어떻게 입력합니까? 20 하고 플러스 두 번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차액 0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하고서 제가 이제 외상매출금 거래처 원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자, 거래처 원장, 여기 장부라는 곳에 거래처 원장에 가봤습니다. 1월 1일부터 기간을 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계정 과목은 108번이에요. 외상매출금 검색을 해도 됩니다만 이제 제가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도 108번 넣어보시고 거래처는 모두 보려고 엔터 하면 처음부터 끝 금액도 전체 엔터 하면은 아까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와 같이 이렇게 바뀌었죠. 코디나라의 전기 2월 470만원 데일리룩의 전기 2월 3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코디나라에 또 외상매출금을 1월달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 차변에 들어가겠죠. 차변에 들어가면서 여기 잔액이 또 증가하겠죠. 그래서 전기 2월은 전기에서 2월 된 외상매출금이요. 차변에 있는 것은 단기에 증가한, 즉 단기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그리고 잔액은 전기 2월과 단기에 발생한 것을 더해서 잔액란에 더해 줄 겁니다. 이것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이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있어야만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초기 2월을 포함해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부터 초기 2월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2023년도에 첫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첫 사용. 그렇기 때문에 전기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부 입력해 주었습니다만은 작년도부터 아니면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용을 했다면 우리가 여기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작년에 마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마감 후 2월 하면은 그러니까 작년도에 회계년도에 마감 후 2월을 하게 되면은 당기분의 요것이 자동으로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전기 거를 다 입력해 주는 일은 없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3일패션이라는 회사를 회사 등록해 가지고 환경 설정은 무엇이며 거래처 등록은 왜 해야 되고 업무용 수용차 등록은 왜 해야 되고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보거나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분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두 문제는 점수로는 한 3점 내지 6점 내지 한 7점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표 입력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 148페이지에 평가 문제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기초정보 관리에서 문제를 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정보 관리를 뭐뭐 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지시대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점수는 이렇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시대로 작업하고 그 다음에 평가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보죠. 회사 등록 관련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법정동은 용산구청이다. 여러분 회사 등록할 때 구청, 세무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한번 가보실래요? 회사 등록 메뉴에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4,500번입니다. 우리 회사가. 여러분 시험 볼 때는 회사가 이렇게 많이 없어요. 시험 볼 때는 시험 보는 날 회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만 있는 사람도 있고 백데이터가 뭐 설치된 곳에는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고 4,500번 3.1% 선택하시면 여기 나와요. 사업장 세무서는 용산, 지방세 법정 코드 용산구청. 그래서 1번 맞았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세무서는 용산 세무서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국세 환급금 계좌는 국민은행 250 어떻게 된다. 네, 국세 환급금 계좌 18번에 있습니다. 보면 틀렸죠. 신한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이제 시험 보는 날은 답을 갖다가 여기 3번이니까 마우스로 3번을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마우스로 3번 클릭하면 우리 OMR 답안지에 답이 찍히듯이 웹상에서 답안이 딱 클릭이 되고요. 나중에 보니까 4번이네. 4번을 클릭하면 딱 자동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OMR 답안지에 우리가 마킹하는 식으로 마우스로 해당 번호를 클릭하면 됩니다. 사지선다로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 단답형도 있어요. 단답형은 입력하면 돼요. 주로 숫자로 입력해요. 숫자. 다음에 2번도 해보겠습니다. 환경설정 조회. 환경설정 회계 1에서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에 카드 채권 계정 과목으로 계정 과목 코드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으면 이런 것은 조회 안 하고 그냥 1번 이렇게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좀 그게 잘 안 됩니다. 네, 아직은. 그러니까 왜냐면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맞아. 우리가 공부할 때 카드 채권 다 외상매출금으로 자동분계되는 것을 우리가 연습했단 말이에요. 시험 준비하면서 이건 당연히 108번이지 하고 조회 안 하고 그냥 답을 이런 거 찍어도 돼요. 자, 우리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환경설정 회계 1에 가가지고 카드 채권 계정 과목이 코드가 몇 번인지 보죠. 자, 전체 메뉴 나가셨으면은 환경설정 메뉴에 있는 메뉴입니다. 클릭하셔가지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회계 1이라는 탭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회계 1. 네,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 분계 유형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 카드 채권 여기 108번 보이죠? 108번이 외상매출금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물어봤으니까 108번을 답으로 찾아주십니다. 클릭합니다. 다음 3번 뭐 해볼까요? 거래처 등록 조회에서 매입카드, 신한카드, 사용대금, 결제일은 며칠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거래처 등록할 때 이렇게 등록했었거든요. 기억나시면 그냥 답을 찍으시고 기억 안 나면 가서 조회해보면 됩니다. 자, 거래처 등록 가셔가지고 카드에 가서 신한카드 매입 결제일이 여기 3번에 입력했거든요. 25일. 여러분이 25일로 입력한 것이 기억이 나더라 하면은 그냥 답을 찍으십니다. 25일 클릭하시고. 다음 4번도 해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업무용 승용차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 했었어요. 자, 한번 조회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전체 메뉴 오셔가지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 클릭한 다음에 645에 246 하나를 딱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 1번 차량번호 645 246 하나 맞죠? 2번 경비는 800번대. 네, 여기 경비 800번대 5번에 나와 있죠. 판매관리비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기초주행거리는 200km. 네, 8번에 있죠. 200km. 4번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다. 여기 보험 기간 나와 있으니까 가입한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기 때문에 마우스로 4번을 클릭하면 됩니다. 5번.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조회하라.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산총계가 이렇게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우리가 입력한 것을 딱 열어서 자산총계, 여러분이 여기가 자산총계라는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가 자본총계고 여기는 부채총계입니다. 자, 그래서 자산총계 틀렸네요.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고 2번 재무상태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5029000이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런데 이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개정과목을 바꿔서 입력했기 때문에 일단 이건 보류. 맞다고 할 수도 있는데 보류.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기말상품 재고액이 550이다. 550인가는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상품이 기말상품 재고예요. 여러분 아시죠? 틀렸죠? 기말상품 재고액은 1050입니다. 550이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전기분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이 2968800입니다. 이제 손익계산서 가봐야 되겠네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이 여기 있는 거 아시죠? 틀렸네요. 27188인데 29688. 그렇다면 다른 건 확실히 틀렸고요. 2번이 여기선 맞았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습니다. 자, 왜 맞았다고 볼 수 있느냐? 우리는 입력할 때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이 됐을 때 2월 이익잉여금이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상으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옳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수행을 하라는 문제 나오고 점수는 여기서 점수가 채점이 되는 거예요. 맞으면 득점, 틀리면 득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 수행에서 모두 70점을 득점하면은 100점 맞는 거예요. 실기가 70점, 이론이 30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정보 관리는 이 정도 여러분 준비하시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표 관리로 넘어갑니다. 자, 전표 관리에서는 우리가 회계상 거래가 무엇이며 전표를 작성하는 것, 또 증빙 서류를 보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익혀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전표를 작성한다는 것은 현금의 수입 거래에 대해서는 입금 전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고요. 현금의 지출 거래에서는 이제 출금 전표라는 것을 작성을 할 거고요. 현금의 지출과 관계가 없는 거래들은 대체 전표 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데 메뉴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메뉴가 그냥 전표, 일반 전표 또는 메인 매출 전표라고 하는 그 메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거예요. 입금 또는 출금 아니면 이 대체 전표는 차변, 대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151페이지에 보면은요, 우리가 회계상 거래는 일상에서의 거래하고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알고 계시죠? 회계상 거래는요, 자산이나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 아니면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무조건 회계상 거래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시 거래의 8요소 다시 나와 있죠?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이 거래의 8요소를 꼭 지켜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산이 증가했으면 자산계정 차변에 기입하시고, 자산이 감소했으면 자산계정 대변에 기입하시고, 부채가 증가했을 때는 부채계정 대변에, 부채가 감소했을 때는 부채계정 차변에, 자본이 증가했을 때는 자본계정 대변에,
자본이 감소했을 때는 자본 계정 차변,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비용 계정 차변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수익 계정 대변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익이 취소되면 수익 계정 차변에, 비용이 취소되면 비용 계정의 대변에 기입합니다. 그래서 취소되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거래의 10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오늘까지도 이 거래의 8요소를 머릿속에 지금 그림으로 딱 자리가 안 잡혀 있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네, 집에서 이제 이번 주말에 이 그림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스캔을 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전표 입력에 이제 그 일반 전표 입력부터 먼저 연습을 할 겁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부터. 근데 좀 쉬었다가 할 시간이 됐네요. 쉬는 시간 갖고요. 다음 시간은 10시 35분에 이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